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5월 18일입니다. 비트코인이 올 여름에 2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고요. 왜 당신만 가난해지나 피아트 머니 진실이라는 좋은 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요즘 게을러지고 저녁에 일이 있어서 영상을 자주 못 올리고 있습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마이너스 40%고요. BITX는 22% 수익 구간이에요. 차이나 전기차는 조만간 완전히 매도하고 기억 속에서 지우려고요. 금요일날 BITX는 1.8% 정도 상승하고 SOXL은 0.4% 정도 하락했는데요. 장 막판에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하는 바람에 SOXL은 F도장에서 마이너스 7% 가까이 하락 중에 있어요.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으로 인해 월요일 날은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인 조정에 끝날 것 같고요. 매수 기회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상승 후 지루한 횡보장에 있어요. 10만 5천에서 10만 2천 달러 사이에 횡보하고 있는데요.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 일어나고 있어서 상승의 힘이 강한 것 같습니다. 10만 4천 달러에서 계단식 상승 패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강력한 양봉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고점을 강하게 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레인보우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11월 초반까지 상승하게 된다면 상승의 최대폭은 빨간색 40만 달러가 될 것 같고요. 보수적으로 본다면 오렌지색인 30만 달러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22만 달러까지는 갈 것 같아요. 하지만 비트코인의 상승이 10월 달에 종료된다면 상승 가격은 전체적으로 밑으로 하향할 것 같아요.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올해는 20만 달러는 넘을 것 같아요. 알트코인들이 상승 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알트의 불장은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39%고요. 도지코인은 28% 수익 구간, 시바이누는 마이너스 57%, 비트토렌토는 마이너스 56%, 넴은 마이너스 34%, 이캐시는 마이너스 60%, 디카르고는 마이너스 26%, 캐딘 어독트월드는 마이너스 67% 손실 중에 있어요. 현재는 BITX와 도지코인만 수익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다 손실 중에 있어요.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로는 목요일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고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 발표가 있어요. 파월 의장이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추고 있는데요. 미국이 디플레이션에 빠질까 걱정이 됩니다. 또 예전처럼 느리게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충격에 빠질 거예요. 미국의 4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예상을 밑돌았고요. 소비 둔화에 따른 침체가 우려되는 사항이에요.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경고하고 있어요. 미국의 연준은 금리 인하 시점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AMD는 전략적 자본 배분을 가속화하고 있고요. 100억 달러 규모를 자사주를 매입해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월마트의 매대에 물건들이 거의 없대요. 서민들이 이용하는 월마트 또한 관세 영향을 받아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려 그러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협박조로 인상을 자제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단기간에 미 증시가 많이 상승했지만 아직까지 관세의 복병이 남아 있습니다.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강등했는데요. 미국은 마지막 신용 등급인 AAA를 잃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신용 등급은 오스트리아, 필리핀 등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내일은 시장이 조금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충격의 강도는 약할 것 같아요. 나스닥 상장 의료기업인 BMGL은 10억 달러로 비트코인 매입을 추진한다 하고요. 중국의 물류기업 아덴텍스그룹이 8억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1조 1170억 원으로 디지털 자산 매입을 추진하고 있대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자산 구성을 다각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대요. 미국 14개 주의 공적연금 국고채 펀드가 1분기 기준 6억 달러 상당의 스트래티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비인 크립토가 전했습니다. 이는 전분기 대비 3억 달러가 증가한 규모래요. 이 중 캘리포니아주의 교직원 연금과 공무원 연금이 총 2억 달러 상당의 보유를 하고 있대요. 플로리다주의 행정연금위원회는 8,800만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고요. 위스콘신주 투자위원회는 5,100만 달러 상당을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기업들과 미국의 주 정부들이 비트코인 매입을 확대하고 있어요. 비트와이즈 최고 투자 책임자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안에 20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강한 낙관론을 제시하고 있고요. 유명 암호화폐 투자자 스캇 멜컷 또한 올해 안에 비트코인이 25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서 헤이즈는 올 여름에 최대 20만 달러까지 상승 가능성을 얘기했고요. 올해까지 비트코인이 25만 달러를 무난하게 돌파할 거래요. 거의 전문가 대부분이 올해 20만 달러는 쉽게 넘길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많게는 30만 달러, 더 많게는 50만 달러까지 예측하고 있는데요. 일단 20만 달러를 돌파하게 된다면 올해 투자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기를 봐서 BITX를 매도하고 나스닥으로 갈아탈 생각이에요.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미국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지니어스가 빠르면 다음 주 상원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어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다음 주 상원은 결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최초의 성장 친화적인 규제 체제를 구축하는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킬 거래요. 이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민주당 소속 커스틴 상원의원도 지니어스 법안의 초안 작성은 초당적 노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며칠 안에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은 내일인 5월 19일 재표결이 예정돼 있어요. FTX가 5월 30일 날 50억 달러 규모의 채권자 상한을 앞두고 있는데요. 채권자들은 이 돈을 수령하게 되면 비트코인으로 투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6월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기대된대요. 브라질의 핀테크 기업인 멜리 우주가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 브라질 최초의 비트코인 재무회사로 전환할 예정이래요. 이 회사는 274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며 총 32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래요. 세계 각 기업들이 점점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비트코인은 공급 충격에 빠질 수도 있어요.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2017년 이후 가장 강력한 알트코인 랠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코인텔레그래프는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자본 마크스를 인용해 미국 통화 공급량 대비 토탈3 지수가 리테스트 구간에서 반등에 성공했다며 이는 알트코인이 미국 경제의 총 유동성과 비교해 가치가 높아졌다는 의미로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자 관심 증가와 자본 유입을 반영한대요. 이에 따라 알트코인은 2017년 이후 가장 강력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투자하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평균 마이너스 39% 손실 중에 있는데요. 알트코인의 불장이 올 때까지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화폐 관련 좋은 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왜 당신만 가난해지는가? 피아트 머니의 숨겨진 진실이라는 내용인데요. 세상에 존재하는 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로 자유롭게 선택된 돈,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선택된 화폐로 금이나 은처럼 희소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는 형태의 돈을 말한다. 이 강제적으로 정해진 돈, 이것을 피아트 머니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법적으로 강제하여 사용하게 만든 화폐로 본질적인 가치가 없는 종이돈, 일명 법정 화폐라고 말한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화폐를 직접 선택했다. 금과 은이 화폐로 자리 잡은 이유도 정부의 강요 때문이 아니라 자연적인 희소성과 내재 가치 덕분이었다. 그러나 현대의 돈, 즉 피아트 머니는 정부가 이것이 돈이다라고 강제하면서 등장했다. 피아트 머니의 핵심 문제는 아무런 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금화는 금 자체로서 가치를 가지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돈은 정부의 명령과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 존재할 뿐이다. 결국 정부가 맘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피아트 머니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두 번째로 피아트 머니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무제한 공급의 가능성으로 봤는데요. 피아트 머니 시스템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필요할 때마다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금과 은처럼 자연스럽게 희소성이 유지되는 자산과 달리 피아트 머니는 공급 제한이 없다.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는 상승한다.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년 전 1,000원으로 빵 한 개를 살 수 있었다면 지금은 같은 빵을 사려면 2,000원이 필요할 수 있다. 돈의 양은 많아졌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줄어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년 체감하는 돈의 가치 하락이며 피아트 머니 시스템이 불러오는 필연적인 결과다. 역사적으로 보면 피아트 머니 시스템이 도입될 때마다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 하락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시장에 의해 선택되지 않은 화폐 시스템이 우리 구매력, 소득, 부, 그리고 삶 자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로는 피아트 머니가 우리의 소득과 부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피아트 머니 시스템이 단순히 인플레이션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다. 이 시스템은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서민층과 중산층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 소득의 불안정 면인데요. 보통 사람들의 급여는 일정한 속도로 오른다. 하지만 피아트 머니 시스템에서는 물가 상승 속도가 급여 상승 속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즉,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그 돈의 실제 가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걸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부위 불평등 심한데요. 부위 불평등이 단순한 구매력 감소 문제라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가난해지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피아트 머니 시스템의 진짜 문제는 모든 계층이 똑같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약 돈이 새롭게 시장에 풀린다면 그 돈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갈까? 답은 간단하다. 정부, 대기업, 은행과 같은 금융권이 가장 먼저 혜택을 본다. 그들은 새로 반영된 돈을 인플레이션이 반영되기 전에 먼저 사용하여 부동산, 주식 같은 자산을 매입한다. 반면 일반 노동자들은 뒤늦게 이 돈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때쯤이면 이미 물가가 오른 후다. 결국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서민층과 중산층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구조가 고착된 것이다. 네 번째로 피아트 머니 시스템이 우리 삶을 통제하는 방식이라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우리들은 저축을 포기하고 소비를 강요받는 사회가 된다. 과거에는 단순한 절약만으로도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평생을 일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 시대다. 젊은 세대들은 노동을 통해 부를 쌓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느끼고 있으며 가족과 공동체보다는 단기적 소비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정부가 화폐 공급을 통제하는 피아트 머니 시스템에서 비롯된 문제다. 우리가 직접 선택한 화폐가 아니라 정부가 통제하는 화폐를 사용하면서 우리 노동, 소득, 자산 그리고 미래가 점점 더 정부와 금융 시스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마지막 중요한 결론인데요. 피아트 머니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경제적 자유의 시작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피아트 머니 시스템이 도입될 때마다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 하락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중앙은행과 정부가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는 동안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피아트 머니 시스템은 단순한 통화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의 부를 서서히 뺏어가는 구조적 장치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점점 더 경제적 자유를 잃어가고 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야 하는가? 아니면 대안을 찾고 대비해야 하는가?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부를 지키는 첫 걸음이다. 돈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산을 보호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금융 지식을 쌓아 더 이상 무지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당신은 금융 지식을 업그레이드 해야 할 때다. 조금 긴 내용을 읽어봤는데요. 조금 더 어린 나이에 이런 시스템을 알았다면 조금 더 빨리 경제적 자유를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